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차 평범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저 역시 매일 아침 등교 준비에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제 이야기는 학교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와 연결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동네 엄마들 모임이죠. 처음엔 그저 아이들 학원 정보도 얻고 비슷한 또래 엄마들과 친해지면 좋겠다 싶어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늘 그 자리에서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모임은 놀이터 옆 작은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학원 가기 전 엄마들이 잠시 모여 수다를 떠는 자리였죠. 저는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보이려고 미리 거울도 보고 아이 이야깃거리도 몇 개 머릿속에 준비해 갔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이미 4~5명의 엄마들이 모여 있었어요. 활짝 웃으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지만 돌아오는 건 형식적인 고개 끄덕임 뿐이었습니다. 아, 네 오셨어요. 짧은 대답 뒤로는 다시 자기들끼리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뭔가 미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저도 함께 앉아 있었지만 대화에 끼어들 틈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어디 놀러 다녀오셨어요? 제가 용기 내서 물어봤습니다. 순간 대화가 멈췄다가 한 엄마가 짧게 대답했죠. 네, 속초 쪽 다녀왔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이어서 와, 속초 좋죠? 회도 드셨어요? 하고 묻자 다른 엄마가 툭 끼어들며 근데 우리 이번에 단체로 가을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예약은 다 됐어요? 하고 화제를 바꿔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진행되고 있던 흐름에 없던 사람이라는 걸요. 그들 사이에는 이미 수년 동안 이어온 끈끈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유치원 때부터 함께였고 명절 때는 가족끼리 여행도 다녀왔다더군요. 그러니 제가 갑자기 끼어들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건 애초에 쉽지 않았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 주제는 아이들 학원, 성적, 남편 직업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우리의 이번에 수학 경시 나가거든요. 어머, 대단하다. 어디 학원 다니세요? 강남 쪽에 유명한 데 있잖아요. 거기 다녀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씁쓸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제 아이는 그냥 동네 학원에서 열심히 다니고 있을 뿐인데 이런 자리에서 꺼내면 괜히 비교만 될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더 소외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임은 분명 친목을 위한 자리였는데 그 안에는 은근한 서열과 비교가 존재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어요. 다음엔 우리 집에서 모일까요? 좋아요. 저희도 반찬 몇 개 준비해 갈게요. 그런데 그 채팅 속에서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도 오늘 즐거웠어요 하고 남기면 이미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괜히 씁쓸한 한숨만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말을 너무 못했나? 옷차림이 달라서 그랬나? 별별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분명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인사도 먼저 했고 웃으면서 맞장구도 쳤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벽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시는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등교시키고 돌아오는 길, 그 엄마들 몇 명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 뒤에서 걸었습니다. 괜히 다가갔다가 어색해질까봐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나는 이 모임에서 혼자구나.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제 머릿속엔 같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동네 엄마들 모임, 왜 나만 왕따일까?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다르다는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그들의 오래된 관계 안에 제가 낄 자리가 없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그 안에서 계속 외로움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아이 하교길에 우연히 다른 엄마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우리 유치원 때 얘기했었잖아. 그때 소풍 갔던 거 아직도 기억나? 맞아. 그때 지영이가 울어서 다들 힘들었었지.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치원 때부터 이미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걸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 동네로 이사 온 케이스라 당연히 그 시절의 추억을 공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미 수년간의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물론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한 것도 이유 중 하나였겠지만 그보다는 이미 굳어진 관계 속에 새로운 사람이 자연스럽게 끼어들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저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환경적인 문제가 더 컸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도 제 아이를 위해서 또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모임에 나갈 땐 작은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만든 간식 몇 가지를 챙겨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쿠키와 과일 주스였죠.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꼭 먼저 말을 꺼내보자. 괜히 위축되지 말자. 모임이 시작되고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간식을 꺼냈습니다. 제가 집에서 조금 준비해봤어요. 아이들 간식으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순간 엄마들이 놀란 듯 쳐다보다가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너무 맛있겠다. 그제야 대화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어떤 엄마는 쿠키를 맛보며 우리 아이가 이런 거 좋아하는데 레시피 좀 알려주실래요? 하고 다가왔습니다. 그 작은 순간이 저한테는 큰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그날 저는 일부러 준비해둔 주제를 꺼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아이들 미술학원 괜찮은데 아세요? 요즘 아이가 그림에 관심을 보여서요. 이 질문 하나에 대화가 술술 이어졌습니다. 아, 저희 애 다니는 곳 있는데 꽤 좋아요. 맞아. 거기 원장님도 친절하시더라. 그제야 처음으로 모임의 대화에 제가 자연스럽게 끼어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들만의 추억과 경험은 저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두 명은 먼저 다가와 주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번에 우리 아이들 체육대회 보러 가세요? 같이 자리 잡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괜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왕따처럼 느껴졌던 게 꼭 저만의 잘못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조금만 용기 내면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여전히 모임에 가면 때때로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오래된 이야기에는 제가 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완벽히 어울리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저는 이제 모임에서 혼자가 되더라도 예전처럼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는 나대로, 그들은 그들대로.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히려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억지로 끼어들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모임이나 모임 속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그게 꼭 여러분 잘못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조금만 용기를 내어 다가가면 작은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설령 완벽히 어울리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거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